인천공항 기상센터의 모니터에는 붉은 경보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태풍 14호가 한반도로 접근 중. 김도연, 45살의 기상관측사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출근한 지 벌써 18년. 그녀는 이 공항의 바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도연은 활주로 점검을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풍 진입 전 마지막 안전 확인이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흔들었습니다. 익숙한 바람이었지만 오늘따라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고하는 듯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활주로 펜스 근처였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돌리자 작은 흰색 강아지 한 마리가 미친 듯이 짖으며 누군가를 향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황급히 달려갔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도연도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보이는 한 남자. 그는 비틀거리며 무릎을 짚었고 곧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도연은 주저없이 그에게 달려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가슴을 압박하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자의 손에는 무언가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낡은 비행기 모형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날개 하나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쥔 그의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직전 남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이 흐릿했지만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걸 꼭 전해줘야 해서요. 승아한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승아? 도연이 되물으려는 순간 남자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으로 그를 옮겼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남자가 떨어뜨린 비행기 모형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세게 불었습니다. 그녀의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승아야. 그 이름이. 도연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모형 비행기를 돌려보았습니다. 낡고 오래된 장난감.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했을 물건. 그리고 그 이름 승아.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은 아주 오래전 기억 속의 이름. 공항 방송이 울렸습니다. 태풍 경보 모든 비행 취소. 하지만 도연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행기 모형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녀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이. 마치 오래된 비밀을 풀어내려는 듯이. 저 남자는 누구일까? 승아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이 비행기 모형이 이렇게나 소중한 걸까? 도연은 구급차가 떠나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잊고 있던 기억의 문이 바람에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제 쓰러진 남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니, 궁금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묘한 끌림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병원 응급실 접수처에서 그녀는 남자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성규, 52살. 직업란에는 전직 비행교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비행교관. 그리고 비행기 모형.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의식은 회복하셨는데 기억이 좀 혼란스러운 상태세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셨대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502호. 그녀는 폭도를 걸으며 주머니 속 비행기 모형을 만졌습니다. 이걸 돌려줘야 한다고 그렇게 자신에게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왜일까요? 이 문을 여는 순간 무언가가 바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낮고 지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었을 때 창가에 앉아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이성규.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쪽엔 작은 공항이 보였습니다. 저기. 어제 공항에서 쓰러지셨을 때 제가 도와드렸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셨네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비행기 모형을 꺼냈습니다. 이걸 떨어뜨리셨어요. 성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모형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제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혹시 승아라는 분이? 성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어제 쓰러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승아한테 꼭 전해줘야 한다고. 성규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모형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날개 부분이 열리며 안에서 작게 접힌 쪽지가 나왔습니다. 노랗게 바른 종이.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성규가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승아야, 아빠가 약속 지켰다. 바람이 멈추는 날 만나자. 사랑해.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뇌리를 스치는 기억. 공항 근처의 낡은 집. 비행기 소리. 그리고 누군가 손을 흔들던 모습. 어린 시절의 파편 같은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승아는 제 딸이에요. 성규가 말했습니다. 20해 전 공항 근처에서 실종됐어요. 그날 저는 비행 훈련 중이었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하늘에 있는 동안 딸은 사라졌어요. 그 뒤로 계속 찾고 있어요. 이 비행기 모형은 딸의 생일 선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준.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도 입양하였습니다. 20해 전 공항 근처 마을에서 발견되어 보육원으로 갔던 아이. 당시 그녀의 나이는 5살. 이름도 기억도 없었습니다. 그저 승아라는 이름표만 달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승아가 몇 살이었나요? 5살이었어요. 성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파란 원피스를 좋아했어요. 나비 무늬가 있는. 도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 속에도 그런 원피스가 있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이 찍어준 첫 사진. 파란 원피스의 나비 무늬. 우연일까요? 아니면 성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해 동안 공항을 떠나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딸이 돌아올까봐. 비행기 소리만 들으면 뛰어나가 하늘을 보곤 했죠. 바보 같죠?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자신이 그 승아라면, 그렇다면 이 남자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그녀가 꺼낸 것은 보육원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성규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파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비행기 모형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그가 쥐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성규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기억은 희미했고 시간도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가 찾던 딸과 도연 사이에 묘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 도연은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에 전화를 걸었고 옛 기록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팩스로 한 장의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1999년 3월 15일 인천공항 인근에서 발견된 여아. 추정 나이 5세. 신원 미상. 이름표에 승아라고만 적혀 있음.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날짜가 일치했습니다. 성규가 말한 딸의 실종일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녀는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성규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도연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성규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에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제 보육원 기록이에요. 제가 발견된 날짜가 승아가 실종된 날과 같아요. 성규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그의 손이 점점 떨렸습니다. 1999년 3월 15일. 그날이었어. 성규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날, 제가 비행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아내는 장을 보러 나갔고 승아는 혼자 집에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없었어요. 동네를 다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경찰은 유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어요. CCTV도 목격자도 없었어요. 아내는 그 충격으로 1년 뒤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그냥 하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딸이 혹시라도 비행기를 보고 아빠를 기억할까봐.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성규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당신이 정말...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것이기에 오히려 확신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날 파란 원피스 입은 아이를 기억하세요? 활주로 근처에서 손 흔들던. 성규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저는 기억이 거의 없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선명해요. 공항 펜스에 서서 하늘을 보던 기억. 그리고 비행기 한 대가 제 위를 지나갈 때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게 제 마지막 기억이에요. 성규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도 창문 너머로 작은 아이를 봤어요. 파란 옷을 입고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게 내 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착륙하고 집에 갔을 때 아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환상을 본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연과 성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0회라는 시간이 둘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끊어진 시간, 사라진 기억.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날의 감정. DNA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정말 당신이 내 딸이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연과 성규는 함께 병원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99.9% 일치합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성규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승아야. 도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가 20회의 침묵을 깼습니다. DNA 검사 결과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도연은 법적으로도 이성규의 딸 이승아로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의 확인과 달리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성규는 퇴원 후 도연의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매일 만나지만 어색했습니다. 20회라는 시간은 부녀 관계를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아빠라고 부르기가 어색했고 성규는 다 큰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성규가 도연에게 제안했습니다. 같이 공항에 갈래요? 옛날 우리가 살던 집 근처. 도연은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가면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인천공항 근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옛날 성규의 집이 있던 곳. 하지만 그곳은 이미 재개발되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성규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 변했네요.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공항 펜스 근처로 걸어갈 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 그녀는 펜스에 손을 대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비행기 한 대가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굉음이 울렸고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에 갑자기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손, 파란 원피스, 그리고 하늘을 가르는 비행기.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모습. 저, 기억나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였어요. 제가 서 있던 곳. 성규가 그녀 옆에 섰습니다. 승아는 비행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하늘에 있을 때마다 이곳에 와서 손을 흔들곤 했죠. 그날도 그랬나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성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출발하기 전에 승아가 물었어요. 아빠 하늘에서 나 볼 수 있어? 저는 당연하지 아빠는 승아를 항상 볼 수 있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기억이 희미하게나마 떠올랐습니다. 펜스를 붙잡고 하늘을 보던 자신. 그리고 비행기가 지나가자 혼자 집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 하지만 길을 잃었습니다. 마을은 복잡했고 어린아이에게는 미로 같았습니다. 결국 낯선 곳에서 울고 있을 때 누군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집 주소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이름도 전화번호도. 단지 승아라는 이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보육원으로 보내졌고 이승아가 아닌 김도연으로 살아왔습니다. 왜 집으로 못 돌아갔을까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성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급하게 출발하면서 현관문을 잠갔어요. 승아는 집 안에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몰래 나갔나 봐요. 비행기를 보려고.
그리고 길을 잃었고.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저도 아빠도. 성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문을 잠그지 않았다면, 제가 함께 있어줬다면. 도연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20해 동안 자책하셨죠. 성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늘을 볼 때마다, 비행기를 볼 때마다 제가 딸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 여기 있잖아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저 다시 돌아왔어요. 성규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20해 만의 포옹. 아빠와 딸의 재회. 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도연과 성규는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매주 일요일 함께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보았습니다. 도연은 이제 아빠라고 자연스럽게 불렀고 성규는 딸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성규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승아야, 나랑 비행기 타러 갈래? 도연은 놀랐습니다. 아빠가 직접 조종하는 경비행기요? 성규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20회 전 아빠가 약속했잖아. 같이 하늘을 날자고. 다음 주 토요일 두 사람은 작은 비행장으로 갔습니다. 성규는 오랜만에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옆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준비됐어? 성규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엔진이 돌아가고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투둥실 떠올랐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땅이 점점 멀어졌고 하늘이 가까워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갈 때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때? 성규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아름다워요. 성규도 미소 지었습니다. 20해 전 아빠가 보여주고 싶었던 풍경이야. 이 하늘, 이 구름, 이 바람. 비행기는 천천히 공항 상공을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마을, 펜스, 그리고 활주로. 그곳에 작은 아이가 서서 손을 흔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환상이었지만 도연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리고 과거의 자신에게. 착륙 후 두 사람은 기상센터 옥상으로 갔습니다. 도연의 직장. 그곳에서 바람의 방향을 측정하는 계기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규가 물었습니다. 오늘 바람은 어때? 도연은 계기를 확인했습니다. 바람이 멈췄어요. 아주 잔잔해요. 성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멈춰도 되겠네. 찾는 걸. 도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성규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람을 따라 헤매지 않아도 돼. 우리 둘 다. 성규는 주머니에서 낡은 비행기 모형을 꺼냈습니다. 20해 동안 간직했던 것. 그는 그것을 하늘 높이 날렸습니다. 모형 비행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보내는 거예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성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야지. 과거를.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너와 함께.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해요, 아빠. 나를 찾아줘서. 성규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나를 찾아준 거야. 바람이 너를 다시 내게 데려왔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옥상 위에서. 바람이 멈춘 자리에서. 해가 지고 공항에 불이 켜졌습니다.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했습니다. 사람들은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도연과 성규는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20해를 돌아온 바람이 이제 그들 곁에 머물 것입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아빠와 하늘을 날았다. 어린 시절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꿈꾸던 그 하늘. 바람은 우리를 떼어놓았지만 결국 다시 만나게 해주었다. 이제 바람이 멈췄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람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빠의 목소리 같았고 엄마의 자장가 같았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20해 만에 진짜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